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오늘은 양천향교역 상권에 좀 다녀왔는데요. 양천향 상권에 보면 지리사업센터들이 최근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에 가보면은 좀 논란이 될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건의 발단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천향교역 인근의 이른바 4대 지식산업센터 부지의 당초 토지 매각 당시 조건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다고 하던데요. 네, 양천향교역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제 지식산업센터들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이 있었고, 그리고 민간사업자에게 토지 분양을 해서 지산 들어설 수 있게 됐었죠. 그런데 여기에 당시에 되게 다양한 규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민간사업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민간사업자는 전체 분양가를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공정 70% 이상일 때 관리기관과 협의 조건을 정해서 분양 공고를 했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 대상지에서도 인근의 상가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지원시설 내에서 특히 1, 2종 근로인생활시설에 들어갈 때 업종 제한을 되게 강하게 뒀습니다. 회 같은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 단란주점, 안마실소 등등 다양한 업종들이 제한이 돼서 정말 판매시설 및 지원 이런 것들만 들어갈 수 있게 해놨었는데요. 요번에 이런 규제들 그리고 지원시설들의 면적 역시도 규제를 줬었는데 이런 규제들을 2025년 7월 달에 분양이 안 되고 공실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확 풀어줬는데 이게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준공을 앞두고 서울시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갑자기 규제를 완화해준 이유가 무엇이고 지금 현장의 모습이나 분위기는 어떠한가요? 일단 갑자기 규제 완화해준 이유는 지식산업센터 입주율이 생각보다 빠르게 올라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린생활시설들에서도 차인을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공실 상태가 좀 길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해 줄 방법이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했었고 이에 대해서 해결 방법으로 규제 완화를 해주자.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를 공급을 했던 시행사, 시공사들에서 요청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청에 맞게 근린생활시설 용도를 완화해 준다든가 그 다음에 허용 면적 그리고 분양 가능한 면적을 넓혀준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줬는데 이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근린생활시설 설치 기준을 건축연면 3%에서 10%까지 확대하고 상가의 면적을 늘려준 거죠. 그 다음에 기존에 금지됐던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을 또 허용해줬습니다. 사실 지식산업센터 상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의 제한의 가장 큰 게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인데 이걸 허용해줬다는 것도 가장 크게 다가왔죠. 그리고 어쨌든 공실 해소를 위하고 그다음에 기업 유치를 본격화한다. 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슬로건인데 뭐 의도는 좋은데 이게 잘못된 지침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근 상가 투자자들에게는 이 상황이 엎친 데 덮친 격일 것 같은데요. 네네. 지식산업센터 준공 자체도 원래 계획보다 한참 늦어졌다고요? 네. 원래 이 지식산업센터들이라든가 특히 양천향교역 가장 큰 시설인 공공지식산업센터들 기본적으로 다 10년씩 늦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10년간 늦어진 그 상가의 소유자들, 그 다음에 상가에 임차로 들어와서 이용지인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직장인들을 기대하고 들어온 상인들에게 큰 피해가 닥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상인들이 피해본 실제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제가 이건 실제 제보자 사례고요. 상가 투자자 사례인데 양천향교역의 한 상가 같은 경우 향후 이런 영구용지 기업체들이 인원이 들어와서 상권이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분양가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거기 양천향교역 바로 앞에 있는 상가 같은 경우 후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11.3평이 분양가 9억 7천이었고 분양도 잘 됐고 초기에는 프리미엄도 붙었었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에 준공이 됐고 무려 공실을 9년을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상가 가격이 오르고 떨어지고는 생각하지 않고 이 공실 기간으로 인한 임대료 손해액을 추산해 봤습니다. 9억 7천만 원짜리 전용면적 11평이라 한다면은 마곡 지역의 다른 지역, 발산역이라든가 마곡역, 마곡나루역에 있는 상가들 기준으로 보면 임대료는 약 한 3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면적입니다. 근데 현재 임대료는 2,200만 원인데 역시 공실기간 9년을 가져갔으니까 공실기간으로 인한 임대료 손해액이 얼마냐를 계산해 보면 300만 원 곱하기 12개월 그리고 9년을 하면 무려 3억 2,400만 원의 임대료 손실분이 있습니다. 매매가 하락분은 반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자들을 봤을 때 큰 피해자들이 양산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 공실의 원인을 잘못 진단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왜 잘못 진단을 했냐면 사무실 가격을 비교를 해볼게요. 마곡나루역이 현재 마곡지구에서 사무실 위치로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근데 마곡나루역의 사무시설 섹션 오피스들 토지 입찰을 할 때
토지 낙찰 가격이 1제곱미터 671만 5천 원 정도가 토지 낙찰 가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2014년도의 낙찰 가격입니다. 근데 아이파코 디어반이 2019년에 낙찰 가격을 보면 총 21,765제곱미터에 기획 입찰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789억에 정확하게 가격을 정해놓고 입찰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결국 그러면은 789억을 21,765제곱미터로 나누면 제곱미터당 토지 분양 가격이 제곱미터당 360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반 이상 쌌었죠. 그리고 마곡 지역의 마곡역이라든가 2018년도 이때 토지 낙찰 가격은 무려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거의 한 10분의 1 가까운 가격에 낙찰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은 분양가로도 쌌어야 되는데 지식산업센터 분양가가 얼마였냐면 전용 30.64평이 17억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적정 가격이냐? 제가 마곡나루역 섹션 오피스와 비교를 해볼게요. 마곡나루역 섹션 오피스 아까 제가 670만 원에 낙찰받은 sek션 오피스 공급 가격이 얼마였냐면 전용 26.92평이 4억 8천이 분양 가격이었고요. 현재 매매가도 5억 6천 정도면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하게 좀 합리적인 투자자 입장에서 사무실에 들어가는 사람 입장에서 본다 한다면 입지도 더 좋은 마곡나루역이 5억 6천에 매입이 가능한데 양천 향교역에 17억의 분양가를 내놨으니 당연히 미분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고 또 이 17억에 분양받은 사람은 17억에 맞춰서 임대료를 내놓다 보니까 이 임대 호실의 임대료가 훨씬 높겠죠. 마곡나루역보다 2배 이상 임대료가 비싸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비슷하게 맞춰져 가고 있긴 한데 당연히 공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컨디션이었던 거죠. 우리가 원인 분석을 분양가에 초점을 두고 원인 분석을 했다 한다면은 규제 완화라는 해결 방법보다는 다른 방식의 해결 방법을 찾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이 잘못된 규제 완화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피해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일단 이 문제는 지금 현재 규제 완화를 단순하게 해준다 하면은 첫째 피해자는요, 양천 향교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고객으로 모실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입장인들을 기존에 만약에 규제들이 있었다 한다면은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 음식점 운영하시는 분들은 되게 매출 확대를 예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지식산업센터의 시행자가 임차를 주는 사람들이 들어간다 한다면 일단 내 고객이 그만큼 끊긴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거기 현장에 커피숍을 가보면 커피숍이 인근의 상가들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미리 이걸 기대하고 들어왔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입주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이 늘어나면 자기들의 매출이 늘어날 거 예상을 했지만 그 아래 지금 커피숍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매출이 줄 수밖에 없을 거고요. 상가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매출이 줄면 내 상가의 임대료도 우리가 기대만큼 못 받을 수밖에 없고 향후에 상가의 가치 하락은 어쨌든 명백하게 확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으신 사람들은 향후에 거의 직장인들 들어올 걸 예상을 하고 상권 확장을 계획을 하고 상가를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았지만 이거는 정책을 믿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책이 갑작스럽게 한순간에 바뀐다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역시 신뢰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공공행정 역시 정책의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그러면 이 피해자들은 가만히 있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현재 상가 투자자들, 양천향교역 상권에 입점한 상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민원과 이거를 갖다가 지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방송 촬영을 하면서 사실은 이 양천향교역 상권 같은 경우에 단순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공무원의 잘못된 결정 하나가 대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책임감도 좀 느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방송을 좀 만들었는데요. 오늘 영상 같은 경우 저희 월세고수TV 영상에서도 나중에 상가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은 정부의 정책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까 여기에 대한 중요한 고민이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그 마곡에 있는 상가 투자자 분들이 한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